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단원 광합성을 한번 해볼까? 광합성. 자, 광합성은 얘들아, 광합성은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오늘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세포호흡을 했어. 계속 이제 연결된 부분이긴 한데, 자, 세포와 물질 대사의 꽃은 당연히 세포호흡과 광합성이야. 그래서 당연히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니? 당연히 식물인데, 얘는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엽록체에서 진행이 되고. 자, 그럼 반응물하고 생성물은 어떻게 될까? 광합성의 반응물하고 생성. 그러니까 뭘 합성을 하는 거야? 뭘 합성해?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야, 포도당. 그 다음에 산소기체를.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광합성은 세포호흡의 반대 반응이야. 그러니까 그 세포호흡을 통해서 뭐를 사용을 해? 포도당을 사용하고 산소를 사용하잖아. 근데 얘는 반대로 포도당을 합성을 하죠. 육탄당인 포도당을 합성을 하고 산소기체를 생성을 하고, 얘는 뭘 쓰는 거냐면 CO2 기체하고 이제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무슨 에너지? 원래 그러니까 세포호흡은 이렇게 하면 세포호흡인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 ATP가 생성이 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제 넣어주는 게 무슨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광자 써가지고. 빛을 통해서 한 번자의 포도당. 자, 우리가 지구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광합성 과정 때문에. 포도당을 합성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먹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빛이 바로 식물을 통해서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포도당과 산소를 산화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배당 과정과 TCA 회로와 산화적 연산을 통해서 어떻게 ATP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제 공부를 했었고, 오늘은 그 반대 과정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CO2. 즉 우리가 내면의 이 CO2를 가지고 식물이 어떻게 포도당을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자, 요게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에 대해서. 밑에 이제 바로 식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대단위를 이용하여 CO2와 물을 재료로 한 분자의 포도당, 육탄당인데 이거 외워줘, 얘들아. 포도당의 화학식이 어떻게 돼? 6, 12, 6이야. 몇의 배수야? 6의 배수야. 6, 12, 6이야. 6, 12, 6.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개수들을 다 봐봐. 다 몇의 배수야? 6의 배수잖아. 6, CO2. 12개야? H2. 6, 12, 6. 6, 6 이렇게 돼 있지.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태클 걸면 안 돼. 선생님이 둘인데요. 그러지 마. 포도당하고 개수들만 6의 배수다라는 거. 자, 이제 광합성의 과정을 한번 봅시다. 광합성 과정을 똑같아요. 세포호흡하고. 선생님이 세포호흡할 때 먼저 뭐부터 얘기해줬어? 개요부터 얘기해줬지. 다시 해당 피로부산의 산화 및 TCA로, 그 다음 산화적 인산화. 그 다음 바로 뭐를 얘기해줬어? 결과물을 얘기해줬잖아. 오늘도 그 얘기를 할 거야. 자, 광합성은 세포호흡보다는 더 깔끔해. 그러니까 세포호흡은 세 가지였잖아. 다시 해당 과정, TCA 회로, 산화적 인산화를 했는데 광합성은 두 개밖에 없어. 자, 광합성의 반응은 첫 번째가 이렇게 돼 있지. 명반응이라고. 저 명이 무슨 명자야? 밝을 명자야. 한마디로 명반응은 뭐가 없으면 진행이 안 돼? 빛이 꼭 필요해. 자, 지금은 안반응이란 말을 쓰지 않아, 잘. 지금은 다른 말로 뭐냐면 CO2 고정 반응이다, 아니면 탄소 고정 반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얘들아, 명반응은 빛이 무조건 필요해. 그럼 안반응은 빛이 필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빛하고 상관없는 반응이야. 그러니까 안반응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 아, 여기 빛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안반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빛이 있어도 안반응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빛하고 상관없어. 근데 하나는 명이고 하나는 암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빛에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빛이 필요한 반응과 빛이
필요하지 않은 반응이긴 하지만 얘가 꼭 빛이 필요 없다라는 이미지가 돼서 그렇게 이제 표현은 되지 않죠. 근데 이제 외우기는 좋지. 아, 명반응은 무조건 빛이 필요하다. 암반응은 빛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반응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자, 빛이 필요한 거, 빛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명반응, 암반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엽록체 한번 구조를 한번 볼게. 자, 엽록체도 자, 우리 마이토콘드리아가 이중막이었잖아. 얘도 마찬가지 이중막이야. 그림이 조금 그렇게 해서 선생님 깔끔 이게 외막이야. 엽록체 외막. 자, 외막 마이토콘드리아 외막에 뭐가 있니?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외막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지. 우리는 내막만 배웠어. 왜? 내막에 뭐가 있어? 그 내막에 전자전달기가 있었죠. 그 다음 막 사이 공간이 중요했고 내막이 중요했고 그 안에 이제 기질이 중요했잖아. 얘도 마찬가지 엽록체 외막은 별로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 자, 엽록체 구조를 보면 자, 선생님 여기 보면 여기 자, 얘가 동전 모양의 뭐가 겹쳐져 있잖아. 이 동전 모양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타이라코이드라고 해. 타이라코이드. 옛날에는 이걸 틸라코이드라고 했거든. 타이라코이드.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동전 모양의 뭐가 있어요? 타이라코이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개씩만 하자. 힘들어. 자, 요거 하나가 뭐냐면 타이라코이드야. 자, 그 다음에 요거 전체를 다 뭐라고 하냐면 이게 그라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라나. 자, 엽록체 안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라나가 있고 거기 아닌 부위를 전부 다 스트로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라나라고 하는 부위가 있고 스트로마라는 부위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타이라코이드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 부위를 전부 다 우리는 그라나라고 해요. 그라나. 그래서 그라나가 아닌 나머지 부위를 스트로마 이렇게 합니다. 그럼 스트로마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얘기했듯이 바탕질, 기질 둘 다 괜찮아요. 엽록체의 기질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거야. 엽록체의 기질. 자, 그러면 이 틸라코이드 여기가 자, 얘가 막이고 얘도 막이야. 그러니까 이 막을 얘기를 하면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선생님한테 인지질 이중축 막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라코이드 이 막이 실질적으로 이제 내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외막은 없고 타이라코이드. 자, 당연히 명반응이면 뭐가 필요한 줄 알아? 빛을 흡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뭐가 필요하냐면 색소가 필요해. 그래서 이 색소가 바로 타이라코이드에 있습니다. 타이라코이드 막에 광합성 색소가 있어. 자, 식물이 무슨 색깔이야? 대부분 초록색 아니야? 칠판도 초록색이잖아. 식물이 초록색인 게 되게 다행이야. 만약에 뭐 식물 전체가 붉은색이나 기타 이상한 색깔이었으면 우리 눈이 굉장히 필요했겠지. 칠판이 왜 이 초록색인지 알지? 우리 눈이 가장 편안한 색깔이야. 덜 피곤한 색깔. 그 어떤 색깔보다 초록색이 가장 눈이 덜 피곤하다. 그래서 이제 칠판. 왜? 가장 많이 보는 거니까. 식물이 초록색인 이유는 초록색을 좋아해, 안 좋아해, 식물은? 식물이 초록색을 좋아해서 초록색일까? 아니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초록색일까?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색깔 있잖아. 우리가 보는 색은 무슨 색이냐면 이 가시광선이 뭐 하는 색이야? 반사를 하거나 또는 두 번째 통과를 하는 색깔이야. 그러니까 식물은 녹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 왜 그럴까? 광합성이 별로 필요가 없거든. 광합성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색깔이 녹색이야. 그래서 식물은 녹색만 반사를 하든지 아니면 녹색만 뭐 할까? 녹색만 통과를 해요. 녹색만 반사를 하든지 녹색만 통과를 하는 거지.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그라나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명반응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명반응이 진행돼. 그라나에서 명반응. 자, 스트로마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그렇지. 탄소 고종 반응인 암 반응이 진행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라나 쪽에 이제 탈레코이드의 광합성 색소가 있어요. 비에너지를 이제 화학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데, 자, 이제 별표 치면 돼. 뭐라고요? 자, 크게 명반응하고 암 반응이 있는데, 자, 명반응을 통해서, 얘들아, 명반응을 통해서, 자, 3개를 만들어, 3개. 결과물을 얘기해 줄게, 결과물. 자, 뒤에 보면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미리 한번 선생님 얘기해 보자. 명반응을 통해서, 자, 아까 선생님이 포도당을 얘들아, 몇의 배수라고 했어? 6의 배수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외우면 돼. 6의 배수. 6. 그 다음 뭐니? 12. 그 다음에 18 하고 외우면 돼요. 끝. 이게 6의 배수지. 6, 12, 18. 자, 6은 뭐냐? 이제 하나씩 써보자. 6O2. 첫 번째, 6분자의 산소를 만들고. 자, 12개의 뭐를 만드냐면 NADH 아니야. 자, 식물에서 만드는 거 뭐냐? NADPH라고 해요. 뭐 정확한 거는 NADPH 플러스 H 플러스 있죠. 12개. 자, 마지막 18개를 뭘 만드냐면 18개의 ATP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18개의 ATP를 생성합니다. 자, 6개의 산소와 12개의 NH. 그래서 이게 끝. 이게 명반응이 끝나면 저걸 만들어. 물론 나중에 오늘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생성물에 NADPH나 뭐 18개 ATP를 생성이 됐어? 아니. 지금 말하는 거지. 실제로 최종 생성물은 뭐야? 광합성에? 산소하고 포도당밖에 없었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얘네들은 이제 암 반응 가서 탄소 고정 반응 가서 쓰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지금 에너지지. 그러니까 원래 LADP 플러스야. 근데 선생님 H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 환원되면서 그 자체가 에너지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이 에너지, 이 둘 다 에너지야. 그러니까 NADPH와 ATP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비에너지를 바로 못 써.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도 다 뭐야? 비에너지잖아. 지금 여기 뭐 이런 것도 다 무슨 에너지야? 근데 원래 근원을 쫓아가면 태양의 비에너지잖아. 그치? 근데 지금 뭐로 전환돼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 전기 에너지잖아. 그치?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다 이렇게 환산하듯이 빛 에너지를 바로 못 쓰니까 이렇게 먼저 바꿔놓고 요거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세포를 통해서 자, 우리가 먹기는 포도당을 먹잖아. 탄수화물 같은 거 먹지만 그걸 뭐로 바꿔? ATP로 바꾸잖아. 그게 세포호흡이라고. 그래서 ATP로 바꾼 다음에 그 ATP도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는 거야. 이렇게 봐. 운동 에너지 쓰고, 빛 에너지 쓰고, 화학 에너지 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전환된 다음에 요거를 포도당으로 이제 전환을 해주지. 자, 이 1년의 과정이 나왔어. 그래서 이게 12개고 이게 18개입니다. 여기가 6O2고. 정확한 개수를 쓰는 거야. 그래서 6, 12, 18. 여기도 이제 18개 이렇게 써주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그래서 한 분자의 포도당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6개 필요하고 이게 12개가 필요하죠. 이게 정확한 식입니다. 정확한 식이죠. 선생님 안 맞잖아요. 수소 맞추게 해줄게. 그러면 12개 H 플러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개수가 정확하게 개수가 맞아. 자, 이게 이제 1번 명반응이고 2번. 자, 암 반응은 CO2를 환원시킨다. 얘들아, 환원의 뜻이 뭐야? 다시 수소를 얻어. 왜? 궁극적으로 얘가 수소를 얻어서 포도당이 되거든요. 수소 얻었잖아. 12개.
맞지? 얘가 환원돼서 이제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제 포도당이 되는 반응을 CO2 환원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18개의 ATP 외워. 그 다음에 12개의 NADH. 각각 에너지원과 환원 물질로 이용된다. 아까 얘기했잖아. 당연히 효소가 관여하죠. 그래서 안 반응해서 진행되는 이거 봐봐. 뭐처럼 보여? 이게 뭐냐? 사이클이야. 사이클이요. 이걸 이제 회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광합성에서 배우는 이 회로인은 뭐냐면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걸 켈빈 회로라고 해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야. 가볍게 이제 할 거니까. 그래서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효소니까 당연히. 그래서 생화학적 반응이라고 한다. 어쨌든. 자, 이거 잠깐 지우고. 자,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개요만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당장 외워야 되는 것은 요거야. 6의 배수. 자, 명반을 통해서 6, 12, 18. 자, 밑에 이제 벤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기 표시 한번 해줘. 이게 이제 지워져가지고. 여기가 1이고 얘들아. 여기가 2고, 여기가 3야. 여기 가라고 써줘. 여기가 1이고, 2고, 3 쓴 다음에 여기 나라고 써줘. 선생님이 이 그림을 컬러로 바꾸면서 1, 2, 3와 가하고 나가 다 지워져 버렸어. 자, 벤슨이 무슨 실험을 했냐면 원래 명반응이 있고 안반응이 있잖아. 그럼 한번 쓰면 자, 어둠이니까 CO2가 있지. 이게 바로 안반응이야. 그러니까 안반응은 무조건 CO2를 공급을 해줘야 되고. 자, 그럼 여기는 밝으니까 CO2가 없으니까 명이 있지. 그렇죠? 자, 여기를 암이라고 씁시다. 자, 명반응 다음에 안반응을 진행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명반응에서 만든 산물을 안반응에 사용을 해야 되거든. 근데 암을 먼저 했으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광합성 속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명을 한 다음에 어때? 이제 광합성을 하죠. 안반응에서. 근데 뚝 떨어졌습니다. 다시. 이유가 뭘까? 여기서 이유가 뭘까? 올라갔다 내린 이유는 명반응에서 만들어 놓은 12개와 18개를 쓰잖아. 그럼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이제 끝. 자, 근데 오른쪽 그림 봐봐. 자, 원은 뭐냐면 안반응이야. 자, 여기는 뭐야? 명반응이야. 자, 근데 세 번째 3가 뭐냐면 명 플러스 암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면 광합성 속도가 어떻게 되냐? 광합성 속도가 그렇지.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가 아니라 유지가 된다는 거. 왜냐하면 계속해서 명반응을 통해서 12개의 NADPH와 ATP가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광합성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요게 지금 가하고 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벤슨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항상 어떤 반응이 먼저? 1바가 명. 두 번째가 안 반응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명반응에서 만든 산물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공급을 해줘야지 광합성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됐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여기 지금 탐구 포인트 했고. 자, 명반응 한번 가볼까? 자, 그래서 이제 명반응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뭐냐, 광계라고 되어 있어요. 광계는 뭐냐면, 자, 광은 무슨 광자야? 빛광자지? 이 개는 무슨 개냐면,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니? 개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흡수하는 시스템을 광계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자, 이제, 뭐 처음 들어보겠지만, 광계는 1이 있고 광계가 2가 있습니다. 얘들아, 관계 1이 있고 관계 2가 있어. 자, 1하고 2 중에서 왜 1이야? 자, 항상 넘버 1이 좋은 거야? 넘버 2가 좋은 거야? 다 1이잖아, 항상. 아, 1등을 하고 싶지, 2등 하고 싶지 않잖아. 저게 뭐냐면 1이야. 1은 왜 1이냐면 숫자가 더 높아. 하나가 700이고 하나가 680인데 이거는 파장을 얘기해. 그러니까 관계 1은 항상, 자, 숫자가 높은 거야. 그래서 700나노미터의 빛을 동그라미 어떻게 흡수해? 잘 흡수해.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지. 자, 그러면 광계원이 얘들아 680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주로 700나노미터의 빛을 잘 흡수할 뿐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680m. 자, 그럼 또 물어볼게. 광계원하고 얘들아 광계2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더 클까? 당연히 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원이 넘버 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얘는 숫자도 높아. 에너지도 높아. 그렇게 외우고 있으면 돼. 자, 조금 이따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봐요. 그래서 얘네들은 또 엽록소 둘 다. 자, 광계원은 얘들아 엽록소 A고 광계2는 엽록소 B다. 웃기시네. 둘 다 뭐야? 엽록소? 둘 다 A다라는 것도 체크. 됐죠? 둘 다 A입니다. 뭐 하나는 A고 하나는 B다. 둘 다 A라는 거 체크하고 있고. 그래서 이 관계가 어디서 진행되는 거라고? 명반응에서. 근데 명반응은 타이라코이드 막에 있어. 그라나에서 진행을 해. 그래서 그 막 안에 빛을 이제 흡수하는 겁니다. 자, 빛을. 자, 여기서 보니까 전자라는 말이 나오지. 혹시 너희들 물리 시간에 광전 효과라고 들어봤니? 금속에다가 에너지를, 빛을 쬐어주면 어떻게 되는가? 전자가? 이 현상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빛을, 그러니까 광계가 빛을 흡수하잖아. 그럼 전자가 튀어나와. 우리 그걸 뭐라고 배웠어? 전자가 튀어나왔으면 전자를 잃었잖아. 그럼 누군가 그 전자를 다시 어떻게 하려고 해? 받으려고 할 거 아니야. 맞지? 이걸 뭐라고 해요? 전자를 주고받고 하는 전달계가 여기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 전달계는 그대로 타이라코이드 막에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똑같은 전자 전달계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아. 자,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전자가 전달하면서 뭘 만들려고 해? 수소이온의 농도기울을 형성하잖아. 똑같아. 그럼 수소이온의 농도기울을 만들어 놓고 그 수소이온이 어느 정도 농도차가 생기면 어디를 통해서 이동하니?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이동하잖아. 똑같아. 똑같은 게 그대로 있어. 어디에? 타이라코이드 막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자, 여기 봅시다.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이제 자, 물의 광분해라고 되어 있죠. 물의 광분해. 자, 물의 광분해. 자, 말 그대로 이제 물이 분해가 돼, 얘들아. 빛에 의해서 분해가 돼. 자, 물 분자가 분해가 되는 것을 화학식으로 한번 써볼게. 잘 봐. 자, 한 분자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에너지를 통해서? 자, 빛 에너지를 통해서 분해가 되면 어떻게 되냐? 물이 이렇게 돼요. 두 분자의 자, 수소이온과 플러스 2분의 1의 O2가 형성되겠죠. 그지? 그래서 뭐가 튀어나와? 두 분자의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 이게 광합성의 시작이야. 그럼 물은 아까 내가 준호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전자를 뭐 한 거야? 준 거야, 받은 거야? 줬잖아. 튀어나왔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전자를 주는 애를 뭐라고 한다고? 아? 전자 무슨 체? 전자 무슨 체? 아, 때리고 싶다. 자, 농담이야. 전자 무슨 체? 그렇지. 물이 바로 전자 공유체 역할을 해. 자, 그러면 다시 복습. 세포업에서 전자 공유체는 누가 해준다고? LADH와 FADH2가 해주잖아. 최종 전자 수용체가 뭐였어? 세포업에서. 마지막에 누가 전자를 받았냐고. O2가 받았잖아. 산소가. 물론 여기서도 이제 산소가 되진 않을 거야. 여기서는 이제 NADP 플러스가 되는 건데 어쨌든 물이 최초로 전자를 줍니다. 그래서 전자 공유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게 이제 물의 광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광합성 반응이 이제 시작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힐이야, 힐. 이제 힐이라는 사람. 근데 힐을 어디서 들어봤어? 힐, 하이 힐. 그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대충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게 하일이지. 그림 웃겨. 이렇게. 앞이 좀 웃겨. 이게 하일이지. 그래서 이 힐이 어떤 하일 같은 경우 얘가 금속으로 되어 있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하일이 있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고? 외우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힐 하면 뭐만 생각하면 돼? 철만 생각하면 돼. 그냥 생각하라고. 힐 하면 뭐야? 그 철이야, 철. 철. 자, 힐이 여기 보면 엽록체 현탁에게 이제 수소를 잘 받아들이는 이제 여기 보면 옥살산철이라고 하죠. 자, 철은 전이금속 아니냐? 화학에서 철은 몇 가야? 철은 삼가철도 있고 이가철도 있어. 그러니까 전이금속은 다 알카리 토금속들은 이온수가 정해져 있잖아. 뭐 1가, 2가로 정해져 있잖아. 근데 전이금속들은 다 뭐 구리도 1가도 있고 2가도 있잖아. 근데 철도 2가도 있고 3가도 있어.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 옥살산 철을 어디다 넣냐? 물에다 놓고 빛을 줘요. 그럼 물이 분해가 돼서 전자가 튀어나오지. 그럼 전자를 튀어나오면 자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삼가철이 물에 의해서 광분해가 되면서 나오는 전자를 받아. 그럼 얘가 어떻게 돼? 환원되겠지. 환원돼. 그럼 몇 가철이 돼버린다고? 이렇게 이가철이 됩니다. 바로 이가 들어와서 전자 두 개를 받아요. 그럼 얘는 환원되는 거고, 자, 나중에 얘는 이제 뭐 산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전자를 누가 주는 거야? 얘들아, 이 전자를 누가 주는 거야? 물 안에서 옥산살철 3가가 3가 몇 가로 바뀌어? 2로 바뀌었잖아. 이게 바로 물이 광분해해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것을 확인이 가능했던 실험이지. 이 전자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바로 전자 공유체로서 이렇게 전자를 줄 수 있는 실험을 확인을 한 거지. 이게 힐의 실험인 거야. 그래서 힐하면 뭐만 생각하면 돼? 힐은 철이야. 그것만 생각하면 돼. 철이 전자를 받았구나. 근데 물이 광분해를 통해서 전자가 튀어나온 걸 받았구나. 그게 이제 힐의 실험인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루벤의 실험을 한번 가볼까? 이게 이제 자, 루벤의 실험. 자, 루벤의 실험은 뭐냐면 좀 올려볼까? 그래서 루벤의 실험. 자, 루벤의 실험은 여기 보지. 자, 이게 루벤의 실험입니다. 루벤의 실험은 자,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면 자, 우리가 마시는 산소 있잖아. 광합성을 통해서. 근데 원래 광합성 반응에 얘들아 자, 그러니까 광합성 반응에서 처음으로 반응물이 뭐였어? CO2하고 물이었잖아. 그지? 뭐 6개와 12개였거든. 그럼 이 두 개를 통해서 뭐가 형성이 돼? 어쨌든 포도당하고 산소잖아. 그러면 이제 루벤이 하고 싶은 실험은 뭐였냐면 이 산소가 누구 거지? 자, CO2의 산소일까 아니면 물의 산소일까라고 하는 걸 실험해 본 사람이 이제 루벤의 실험이야. 그러니까 이 산소는 어디서 온 거야? 왜 여기도 산소가 있고 여기도 산소가 있잖아.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원래 산소의 질량수는 얼마야? 민용이가 알 듯. 산소의 질량수는 얼마야? 산소의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그러니까 질량수는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 산소의 질량수는 16이야. 대부분은 16이야 그냥. 근데 그걸 동위원소가 있는데 그거는 질량수가 몇 개 있는 게 있어? 18짜리가 있어. 그 인위적으로 이제 18짜리를 만들어도 그래서 실험을 2번 해보는 거야. 어떻게? 1번 실험은 뭐냐면 첫 번째 6. 자, 봐봐. 이산화탄소. 자, 6C 노란색으로 해볼까? 요거는 자, 방사성 동위원소인 18O2를 넣어줘. 그 다음에 H2O는 그냥 해주는 거야. 개수는 괜히 썼다. 이렇게. 그랬더니 자, 어떤 산소가 만들어져?
만약에 여기서 만들어지면 18O2가 생성이 될 거고 여기서 나오면 그냥 O2가 생성됐지. 근데 실제로 만들어진 건 6 기냥 O2가 생성이 됐어. 한마디로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거? 물에서부터. 왜? 물의 광분해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산소가. 실험을 한 번 더 해본 거야. 뭐라고? 6 그냥 CO2와 12분자의 H2 뭐라고 써? 18O를 넣어줘. 그랬더니 생성되는 산소는 뭐가 나온 거야? 18O2가 생성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게 이제 루벤이 했던 실험이야.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처리를 각각 해줘서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생성되는 산소는 누구로부터? 물로부터.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물의 광분해를 통해서 만들어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이 실험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지. 자, 별거 아니지? 또 내용 자체는 별거 아니야. 한번 들어오면 뭐 크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 물의 광분해. 물의 광분해를 통해서 산소와 전자가 튀어나온다. 그거를 체크를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 한번 봐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전자전달계 드디어 나왔어요. 전자전달계. 그래서 전자전달계. 전자전달계. 자, 전자전달계에서의 전자흐름이다라고 되는데,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이제 명반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 비내저지를 이용하여 ATP를 형성해서. 그래서 이제 그림을 딱 보면 순환적 전자흐름. 자, 이제 원래는 옛날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순환적 뭐라 그래? 순환적 인산화라고 해요. 자, 비순환적 인산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환적 인산화, 비순환적 인산화 이런 식으로. 순환적 인산화, 비순환적 인산화. 자, 너희들이 지금 이제 책을 보면 책에는 첫 번째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 지금 여기는 보라색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책에서 보이는 게 보라색이지. 자, 보라색. 자, 요게 요렇게 이 반응으로 하는 걸 우리가 순환적 실제로 사이클을 돌고 있지. 이거를 순환적 전자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환적으로. 자, 그 다음에 녹색으로 보이는 거. 자, 붉은색으로 봐봐. 얘가 바로 뭐냐면 이 붉은색이 칠판에서의 붉은색이 비순환적 광인산화 또는 비순환적 전자 흐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인산화 뜻이 뭐냐? 다시 한번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인산화 뭐가 있어? 기질순환 인산화, 산화적 인산화. 그래서 인산화는 뭘 합성하는 거? ATP를 합성하는 걸 인산화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광인산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뭐를 통해서 ATP를 합성을 해? 빛에너지를 통해서 ATP를 합성하는 거야. 빛을 통해서 ATP를 합성하는 거야. 자, 근데 하나는 순환적이야. 이 노란색. 그 다음 붉은색이 비순환적. 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Y축 봐봐. Y축. Y축이 뭐야? Y축이 에너지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여기가 관계 2고 여기가 관계 1이야. 자, 누가 에너지가 더 커? 봐봐. 누가 에너지가 커? Y축이 에너지인데 1이 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살짝 위에 올라와 있지. 왜냐하면 관계 1이 에너지 수준이 어때? 에너지 값이 더 커. 됐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부터 해볼까? 자, 순환적 말고 비순환적부터 해보자. 자, 이제 빛이 들어온다. 자, 빛이 들어와. 자, 빛이 동시에 관계에 들어오면 동시에 여기서 뭐가 일어나? 전자가 튀어나와요. 왜냐면 산화가 되거든. 자, 동시에 산화가 되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지. 그럼 얘가 전자가 위로 올라가요. 자, 봐봐. 자, 여기서 이제 동시에 전자가 튀어나오지. 갑니다. 가요. 근데 지금 P700 관계 1은 채워졌잖아. 자, 동시에 튀어나와서 채워졌잖아. 그러면 관계 2는 지금 무슨 상태야? 산화가 된 상태잖아. 그럼 누군가 전자를 줘야지. 누가 준다고? 아까 배웠잖아. 물이 줘. 물이 광분해가 돼서 이 전자를 관계 2로 채웁니다. 그래서 다시 채워져요. 그래야 또 산화될 수 있잖아.
그래서 쭉 가면 얘는 물이 채워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별표 쳐야 된다. 어디다가 여기서 튀어나왔던 이 전자가 최종적으로 NADP 플러스의 동그라미죠. NADP 플러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가장 마지막에 전자를 받았잖아. 이걸 뭐라 그래? 최종 전자 수용체라고 하죠. 아까 힐이 얘를 NADP 플러스를 뭐로 바꿔서 실험을 한 거야? 옥살산철 3가로 실험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철 3가가 바로 누구 걸 얘기하는 거냐면 NADP H가 아니라 NADP 플러스를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까지 물어봐. 왜냐하면 힐의 실험을 통해서 옥살산철 3가는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럼 NADPH라고 얘기해. 아니야. NADPH가 아니라 얘가 최종 전자 수용체가 아니라 얘가 최종 전자 수용체가 되는 거지. 여기 있는 이 수소는 누가 주는 거임? 얘들아, 물이 주는 거야. 여기 있잖아. 이 물에서 나온 수소 이온이 그대로 여기로 NADP 플러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아낌없이 다 주죠. 산소는 우리한테 줘. 그래서 우리가 산소 마시고 있잖아요. 열심히. 자, 이게 비순환적 전자흐름 또는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하나 빠졌어. 여기서 이제 전자가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떨어지고 있지. 이 떨어지는 전자를 어딘가 써. 뭐 할 때? ATP를 합성을 하는 거. 근데 그 원리는 세포하고 똑같아. 어떻게? 실제로 이거는 결과만 얘기해주지. 실제로 이 떨어지는 에너지를 수소이온에 능동수송을 시키는 거야. 양성자 펌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디에 수소이온을 많이 넣어줄 것이냐. 그게 바로 뭐냐면 타이라코이드 막. 그러니까 그라나 내부야. 타이라코이드 내부에 수소이온을 능동을 시켜줘. 그래서 이제 타이라코이드 바깥으로, 그 바깥쪽을 다 뭐라고 하냐? 그 바깥쪽을 다 스트로마라고 하잖아. 그럼 스트로마 쪽으로 촉진 확산을 시켜주면서 ATP가 합성이 되는, 여기서 ATP 합성돼. 좀 이따 그림으로 다시 보여줄게. 그래서 자,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이제 총 뭐냐면, 자, 써볼까? 자, 비순환적 광인산화, 비순환적 전자 흐름을 통해서 만드는 걸 선생님 여기다 한번 써볼게. 자, 여기를 통해서 만드는 건 첫 번째, 한 번 돌 때마다 2분의 1 O2를 생성하죠. 맞죠? 2분의 1 O2. 자, 한 번 생성할 때마다 ATP 하나. 한 번 돌 때마다 NADPH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게 한 바퀴 돌았을 때 비순환적 전자 흐름의 결과물이야. 자, 이제 순환적 가보자. 순환적은 뭐냐면 별개야. 그림만 똑같이 보여줬을 뿐이지 완전 별개야. 그러니까 얘는 뭐만 진행하냐면 관계2는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1만 봐봐. 관계1만 전자를 어때? 산화가 돼서 전자 튀어나오지. 그럼 전자 수용체가 받아. 얘를 누구한테 줘? 여기다 줘버려. 그럼 얘가 어때? 전자가 떨어져. 전자를 이동시키면서 에너지가 떨어지지. 그 에너지 어디다 쓴다고? ATP를 합성하는 데 사용하는 거야. 양성자 펌프를 작동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는 결과 끝. 순환적 전자 흐름,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은 뭐만 합성하니? ATP만 합성하고 끝. 계속 돌고 돌아서. 따로 전자를 줄 필요가 없지. 끝. 자, 그러면 순환적을 통해서 ATP만, 비순환적을 통해서 산소와 ATP하고 NADPH를 쓰는 거지. 자, 이게 전체 명반응의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자, 아까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게 뭐야? 명반응이 끝나면 총 몇 개 만들어? 기억 안 나? 6? 12? 18. 자, 이제 계산해봐야죠. 안 되잖아, 지금. 자, 아까 산소 몇 개 만든다고 해서? 그럼 6개 만들려면 이거 몇 번 돌려야 돼? 그렇지. 12번 돌리면 돼요. 그러면 6O2가 되고 12개 ATP가 되고 12개 NADPH가 되지. 뭐가 몇 개 빠졌어? 6개 ATP 여기서 만들어주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한 분자의 포도당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비순환적 전자흐름을 12바퀴 돌리면 되고 순환적을 6바퀴 돌면 우리가 원하는 6, 12, 18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를 합하면 얘들아 어떻게 돼요? 652 12개 Na, DPH, 18 ATP, 18 끝! 이게 명반응의 전체 그림입니다. 그럼 나중에 너희들 이제 저 구분만 하면 돼. 그 딱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전자 전달계인데 이 전자 전달계 어디 있다고? 타이라코이드 막에 있어.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그게 똑같이 있는 거야. 얘가 원리도 똑같아. 자, 여기 있는 전자 수용체 이거는 원래 이름은 있는데 몰라도 돼. 저는 몰라도 돼. 너무 땡큐지? 우리 결과물만 알고 그냥 그림만 때려주면 되고. 그 다음 어디가 관계 2고 어디가 관계 1이야? 누가 더 에너지가 높아? 1이. 그래서 2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물이 처음에 전자를 누구한테 줘? 2한테 줘? 1한테 줘? 그렇지. 이런 거 봐. 이제 잘 체크해주면 돼. 그림상으로. 아, 2가 먼저 1. 그렇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 됐죠? 자, 이게 전체 명반응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요거에 대한 정리. 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환적하고 비순환적. 뭐 이제 방금 했던 거 그대로야. 그러니까 순환적은 ATP만 형성되는 몇 번? 6바퀴 돌린다고 했고 여기는 몇 바퀴 돌려? 12바퀴 돌린다고 했죠. 근데 여기다 2분의 1을 오트라고 쓰자. 정확하게 2분의 1을 오트라고 써야 돼요. 비순환적 전자 흐름을 통해서. 자, 순환적은 관계 원만, 비순환적은 원투 둘 다. 그래서 얘가 펄스티야. 얘가 먼저 진행을 하고 얘가 세컨드로 진행된다는 거. 근데 이제 순환적은 관계 원만. 그래서 원에서 원으로만 이제 전자가 이동돼야 되지만 얘는 물에서부터 이걸 물을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다시 또 물어봐야지. 전자. 그렇지. 너 대답 못하면 때릴 뻔했어. 종참. 그렇죠? 자, 얘를 뭐라 그래? 자, 이거 아니야. Na, DP 플러스 따로 쓰세요. DPH 아닙니다. 얘를 최종 뭐라고? 최종 전자 수용체. 나중에 뭐 다음 주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이 얘기를 할 거야. 뭐 전자공유체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또 뭐라고 써? Na, 그러니까 세포호흡하고 같이 생각을 해. NADP, NADH나 FADH2. 그 다음에 산소.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를 같이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삼투에 대한 구분, 둘 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어디가 수소연이 높고 어디가 pH가 낮고. 그러니까 동시에 세포호흡과 광합성 어디냐? 여기서는 타이라코이드 내부냐 아니면 스트로마냐? 막사이 공간이냐 기질이냐? 이제 그런 식으로. 스트로마가 기질이야 얘들아. 알았지? 엽록지 기질. 그래서 항상 기질이 수소연이 적어야 돼. 그거만 생각을 해도 되죠. 자, 대략 요 정도. 자, 여기 지금 명반응이 끝났습니다. 명반응 끝. 자, 이 광인산화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인산화 뜻이 뭐라고 얘들아? 인산화 뜻은 ATP를 합성하는 거야.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 똑같다고요. 뭐를 통해서? 수소연의 농도 기울기를 통해서. 한마디로 수소연이 높고 낮고. 자, 밑에 이제 그림은 너무 잘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어디가 수소연이 높아? 타이라코이드 내부. 타이라코이드 내부가 수소연이 어떻대? 높고 pH가 끝.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 반대가 어딘데? 저희가 스트로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실제로 스트로마 쪽에서 ATP가 합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로마 안에서 이렇게 그렇게 된다는 거. 얘는 이제 독특하게 어떻게 되냐면 물이 스트로마 쪽에서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공급이 돼요? 내부에서 되죠. 이거는 세포호흡하고 조금 다른 점입니다. 왜냐하면 세포호흡은 마이토콘드리아 기질 쪽에서 전자공유체가 들어가는데 전자공유체가 이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들어갔다가 반대로 ATP는 저 건너편에서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좀 주의 있게. 딱 똑같아.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 수소연이 어때? 낮고
pH가 되게 높겠죠. 자, 여기서 이제 뭐 하냐, 농도 기울기가 생기는 이제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어디서 능동수송, 이게 이제 펌프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능동수송 방향을 물어보고, 여기서 무슨 확산? 촉진 확산에 대한 얘기. 그렇지? 얘는 에너지가 필요 없어. 고에서 저. 얘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수소이온을 이동을 시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 똑같아. 원리 자체는 똑같아.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이 전자전달계가 타이라코이드 막에 있다는 거. 됐죠? 이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업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원리 자체는 똑같은 거야.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명반응의 전체 반응은 이렇게 나와 있죠. 60, 28 끝. 됐지? 정확하게 이렇게 돼야 나중에 이제 수소 분자가 개수가 딱 맞거든. 자, 오늘 여기까지는 이제 가볍게 한번 해볼 거거든. 자, 이걸 탄소 고정 반응이라고 해요. 탄소를 고정한다. CO2를 고정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자, 이걸 이제 켈빈 회로라고 하거든. 자, 개요만 한번 얘기해 줄게, 얘들아. 오늘 뭐 디테일하게까지. 이게 회로입니다. 자, 보이지? 이게 회로야, 회로. 자, 원래는, 자, 여기 보면 이 숫자가 조금, 숫자를 이제 나중에 고쳐줄 건데, 첫 번째. 원래 몇 CO2가 필요해? 6CO2가 필요하죠. 근데 왜 3이조라고? 회로를 몇 바퀴 돌아? 2바퀴를 돌아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한 바퀴 도는 것만 설명했거든. 근데 선생님 2바퀴 도는 것처럼 쓸게. 여기 6CO2야. 그럼 여기는 몇 개니? 6이 아니라 12개죠. 박스. 자, 12개의 박스. 자, 12개의 박스. 한 개가 아니라 2개. 자, 5개가 아니라 10개. 자, 그 다음에 어디야? 6개의 아이씨. 계속. 그래서 6개의 박스. 이렇게. 이거는 10개입니다. 자, 우리는 크게 이제 3가지 반응이라고 하는데, 자, 아까 우리가 TCA 회로할 때 선생님 제일 처음에 써줬던 게 뭐였냐? 탄소 개수 아니야? 여기서도 이제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해. 자, 이름이 이제 생소할 수 있어. 첫 번째는 3PG지. 왜 앞에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냐면, 이거 탄소 번호야. 그러니까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에 뭐가 붙어 있어? 인이 붙어 있다고. 그래서 이름이 3PG인 거야. 됐지? 자, 몇 탄당이니? 3탄당이지. 인이 하나 붙어 있었거든. 자, 이 그림을 한번 봐봐. 인이 몇 개로 됐어? 2개가 됐어. 아, 우리 알잖아. 항상 인은 누가 공급을 해줘? ATP가 공급을 해주잖아. 근데 자, 이름이 뭐야? BPG. 이 B의 뜻이 뭘까? 사이클이 2개 있으면 뭐라 그래? 자전거라고 하지. 자전거를 영어로 뭐라고 한대? 바이시클이라고 하잖아. 이 바이의 뜻이 뭐냐면 2개의 인이 붙어 있다. 그래서 3PG에 인을 하나씩 더 붙어주면 인이 2개씩 있다고 해서 바이 PGA가 되는 거야. 요 A는 에이시드라는 뜻이건 산이라는 뜻이라서, 얘가 산이라서. 그러면 12개니까 몇 개 필요해? ATP가? 12개가 필요하겠죠. 맞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12개가 필요하니까 원래 P인데 PG인데 BPG를 만들려면 12개를 붙여줘야 돼. 그거 누가 줘? 12개의 ATP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PGAL이 됩니다. 그래서 PGAL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 3PG에 뭐라고 되어 있어? 환원이라고 되어 있지, 얘들아. 3PG의 환원. 자, 환원 되면 항상 뭐를 얻어야 돼? 항상 뭐가 붙어야 환원된다고 이게? 수소. 그치. 근데 수소를 줄 수 있는 건 뭐였니? 명반응에서 우리가 그래서 뭘 만든 거야? NADP? H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몇 개를 줘? 12개를 주겠죠. 12개의 수소를 여기다 떼어줍니다. 그러면서 PGAL이 되는 거야. 사실 외워야 되지, 이제 PGAL.
한글 이름도 있어. 잉글리세르산. 몰라도 돼. 그냥 PGAL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여기도 3탄당이고 얘들아 여기도 3탄당이야. 그러면 3탄당, 3탄당, 3탄당이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3탄당에서 봐봐. 여기 있는 3탄당에서 몇 개를 떼? 2개를 떼내서 2개가 3탄당을 통해서 뭘 만들어? 당연히 이제 포도당을 만들어내죠. 원래 얘들아 CO2 몇 개 들어왔어? 6개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6개의 탄소를 통해서 6개 포도당 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사이클은 그냥 돌아. 자, 그러면 몇 개 남았니, 얘들아? 12개에서 2개 뗐으니까 10개가 남았잖아. 10개가 몇 탄당이라고? 3탄당. 그럼 총 탄소 개수가 몇 개야? 30개지. 근데 얘를 바꿔. 몇 개짜리로? 5탄당에 RUBP로 만들어. 그래서 이 과정을 뭐라 하냐면 RUBP로 다시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걸 RUBP의 재생이라고 해. B의 뜻이 뭐니? 다시. B의 뜻이 2개야. 근데 몇 개 만들어야 돼? 6개 만들려면 ATP 몇 개 필요해? 6개 ATP 쓰는 거죠. 그치? 자, 아까 다시 명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만들었냐? 자, 얘는 우리가 마시려고 쓰는 거야. 만든 거야. 끝. 자, 12개의 Na, TPH와 18개 ATP를 우리가 명반응을 통해서 여기서 안반응에서 쓰는 거 확인해 보죠. 첫 번째, 몇 개 썼어? 12개 썼지? 몇 개 남은 거야? 18개 중에서 6개 남았잖아. 여기서 쓰면 돼. 총 18개를 다 씁니다. 그 다음 환원할 때 12개 썼지? 깔끔하지? 그래서 12개를 쓰고 18개를 여기서 다 써버리는 거야. 끝.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켈빈 회로라고 하는데 왜 이름이 켈빈 회로냐면 켈빈이 발견을 했겠죠? 사람 이름이야. 몰라. 켈빈 클라인인지 누군지는 나 몰라. 이름이 켈빈. 자기 이름 땄겠지. 누구 이름을 땄겠니, 그치? 첫 번째 이 과정을 말하자면 탄소 고정이라고 해. CO2 고정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고정해서 첫 번째 생성물이 뭐냐면 3PG야. 근데 두 번째 과정은 3PG의 환원. 당연히 환원하니까 누가 필요해? NADP? H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3PG가 DPG가 됩니다. 그래서 BPG. 그래서 12개를 쓰고 2개 뽑은 다음에 마지막 이제 RUBP의 재성.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얘가 암반응 또는 켈빈 회로, 탄소 고정 반응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하기는 하는데 6, 12, 18을 통해서 12, 18을 통해서 한 분자의 포도당을 생성하는 거.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전체 이제 개요만, 광합성에 대한 개요만 오늘은 이제 설명하는 걸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전체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내용은 여기까지.